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이 큐브를 들고 왔어요. 혹시 이 큐브 아시는 분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이 큐브 이름은 크레이지 444라는 큐브입니다. 크레이지 444라는 큐브고, 참고로 이 큐브는요, 버전이 3개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이 센터에만 있는 게 버전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 코너랑 엣지가 맞는 요 모서리 부분을 진하게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 요게 버전 2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버전 3입니다. 버전 1은요, 사실 난이도가 너무 쉬웠고 팔지도 않습니다. 버전 1은 사실 필요가 없고, 혹시 크레이지 444를 하고 싶다 라는 분은 버전 2나 버전 3를 사시면 되는데요. 이 버전 2랑 버전 3의 차이점은 요 조그만 삼각형 있냐 없냐 차이인데, 참고로 해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거를, 저는 버전 2를 사고 싶었는데 버전 3 사고 나서 없었어요, 2가. 그래서 3를 사고 나서 얘도 따로 맞춰야 되니까 더 힘들겠네 싶었는데, 제 완전 기호였습니다. 얘는요, 요 조각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 조그만 길다란 엣지들 있잖아요. 이 엣지들을 맞추면 저절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얘는 신경을 아예 안 써줘야 돼요. 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버전 2랑 버전 3는 완전 똑같은 큐브다. 그래서 혹시 크레이지 444를 하고 싶은 분은요, 버전 2나 3 중에서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혹시 2를 사실 수 있으면 2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각이 늘어나면 그만큼 회전할 때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2를 사실 수 있으면 2를 사시고요. 없으면 3 사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방법,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요, 다음 시간에도 하나 또 다른 해법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초중급자용입니다. 크레이지 444 초중급자용으로서 블록 빌딩 방식이라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스스로 이제 개발해낸 방식입니다.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어느 도움받지 않고 제가 스스로 해낸 건데요. 블록 빌딩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블록, 뭐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 또는 뭐 2 곱하기 2 곱하기 3, 어떤 블록들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블록들을 조립하면서 최종적으로 맞추는 방식이 블록 빌딩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444지만 이렇게 2처럼 블록들을 8개를 만든 다음에 그 블록들을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큐브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 큐브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칫 되게 비효율적으로 들리실 수 있잖아요. 그냥 444처럼 맞추면 되지. 근데 제가 이렇게 방법을 쓰는 이유, 그리고 이게 초중급자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세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한번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이 큐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큐브를 맞추시려면 이 큐브의 특징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혹시 이제 크레이지라는 이름이 붙은 큐브들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크레이지라는 이름이 붙은 큐브들 보시면 면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큐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크레이지 333 버전이에요. 333인데 토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버전이고요. 참고로 333은 8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얘도 6면에 원이 있죠. 근데 회전하는 걸 잘 보세요. 이 원을 기준으로 원 안은 움직이지 않고 원 바깥만 돌아가는 면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0처럼 생겼잖아요. 0인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0인면. 그런데 다른 면을 보시면 요 면을 볼까요? 요 면 같은 경우는 마치 일반 333처럼 동그라미는 있는데 다 같이 돌죠. 이게 지금 통째로 다 같이 돌잖아요. 얘가 막대기처럼 같이 돌잖아요, 얘가. 그래서 얘는 우리가 1인면이라고 불러요. 크레이지라는 이름이 붙으면 0인면과 1인면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가 0인면과 1인면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재미, 그리고 그 특성이 드러나는데, 이 크레이지 444라는 큐브는 보시면 6면이 모두 다 0인면이에요. 이렇게 6면이 모두 다 0인면입니다. 이렇게 원 내부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렇게 큐브를요, 겉면만 섞잖아요. 그럼 원 내부, 큐브를 쭉 보시면 원 내부는 다 맞아 있고요, 원 겉면만 섞여 있어요. 일반 444랑 똑같이. 센터가, 얘가 원을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원이 센터고 코너 엣지 2개. 그래서 일반 444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원 내부는 어떻게 섞느냐, 두 번째 특징인데요. 한 면만 돌릴 때는 다 0인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면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돌아가요. 1인면처럼.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 되면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이 큐브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회전에 대한 회전 특징이에요. 모든 면이 0인면이다. 그런데 두 줄을 돌리면 이게 1인면처럼 같이 원 내부도 같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정확히는요, 이렇게 내부층을 돌리면 원 내부가 돌아가요. 이게 원리긴 한데 뭐 여기까지는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세 번째 특징이 뭐가 있느냐? 이게 이 특징이 이 큐브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큐브 맞췄을 때 그 성질을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큐브를 한 달 넘게 못 맞췄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분들 해법 영상 보다가 이 특징이 있었구나를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이 큐브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제가 개발한 방식이 바로 오늘 보여드릴 블록 빌딩 방식과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또 다른 방식이에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얘네가요, 이제 지금 나중에 분해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해가 될까 모르겠네요. 분해를 해보면 이 조각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빡빡하게 조여놔가지고 분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조각들이 보면 다 하나하나 한 조각들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얘가 다 영인면이라고 했잖아요. 이 특징 때문에 어떠냐면은 다 분리된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 내부에서요. 원 바깥쪽은요,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원 바깥쪽은 일반 4사처럼 얼마든지 맞출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원 내부예요, 원 내부. 이 센터 맞추는 것도 쉬운데 문제는 이 조각들이거든요. 원 내부에 엣지의 반달 모양에 해당하는 이 조각. 근데 이 조각이요, 다 따로 다니는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요렇게 이 두 조각은요 반드시 붙어 다녀요. 이 영인면인 회전면 특징 때문에. 옆으로 돌리잖아요. 옆으로 돌리면 같이 가죠. 딴 면을 돌려도요, 이 영인면이기 때문에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쪽을 돌리더라도 영인면이기 때문에 흐트러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이다. 그럼 여기서 요 두 조각은 반드시 같이 다녀요. 이렇게 보면요, 이 두 조각이 반드시 같이 다녀요. 여기서 보면 이 두 조각이 반드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레이지 사사의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을 이해하셔야지 이해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블록 빌딩을 하든 페어링을 하든 뭐 다른 방식을 하든 간에 개념이 우리가 일반 보통 큐브 맞추듯이 원 내부를 맞춘다 했을 때 얘 따로 맞춘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 맞추고 얘 맞추고 얘 맞춘다가 아니라 얘를 동시에 맞춰야 돼요. 이렇게 얘를 동시에 맞추고 그 다음에 얘를 동시에 맞추고 여기서도 얘를 동시에 맞추고 이렇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또 마찬가지로 엣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다닌다고 했잖아요. 또 센터 3개가 보이시죠? 이거 센터 3개. 요 센터 조각이요. 이 3개도 반드시 또 붙어 다녀요. 얘네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안에서 붙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센터들이 같이 다녀요. 반드시. 이게 떨어져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얘랑 이 센터 조각이 같이 다닌다는 거. 그래서 이처럼 반드시 푸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원래 2를 맞출 때 흰면 맞추고 그 다음에 요 노란면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오리엔테이션 맞추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이 세 개를 한 번에 얘랑 얘를 한 번에 맞추고, 그래서 흰면을 동시에 맞춘 상황에서 이 덩어리째로 맞춰야지만 센터 페어링이 된다라는 거. 자, 이게 이제 크레이지 사스의 큰 특징이면서 또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해법에서도 이 특징을 아셔야지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사용드릴 방식에서는 제가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공식 또는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가 이 큐브를 찾다 보니까 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자식한테 좀 더 큐브에 흥미 가지라고 제 스티커링을 한 큐브인데, 잘 보시면 첫 번째 움직임이에요. 첫 번째 움직임은 뭐냐면 코너 조각, 위층에 있는 코너 조각 하나를 오리엔테이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고, 저는 이제 듀나메스님한테 배웠습니다만 너무나 이제 많이 다른 큐버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얘를 이 코너 한 조각, 나머지 세 개는 가만히 있고 얘만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얘만 반시계로 돌릴 수가 있어요. 아랫면은 흐트러집니다. 근데 아랫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자,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 어떻게 돌리냐? 이렇게 돌려요. 자, 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회전 기호로는요, R 그다음에 F 프라임, I 프라임, F 요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움직임으로 생각하면 오른쪽 올리고 앞면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앞면 내리고 요거예요. 이거를 두 번 써주세요. 방금 움직임을 두 번 써주게 되면, 방금 타요가 위에 있었죠. 타요가
옆면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됐죠. 지금 보면 나머지 세 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랫면은 흐트러진다고 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른쪽 올리고 앞면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앞면 내리고. 한 번 더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오른쪽부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를 하게 되면은 또 타유가 이번엔 요로 시계 방향 한 번 더 갔죠. 당연히 한 번 더 쓰면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게 되면 원위치가 되고 아래도 원위치가 됩니다. 자, 요게 시계 방향. 반시계는 어떻게 하느냐? 앞면부터 해주는 거예요. 이제 공식으로 이제 회전 기호로 따지면 F 프라임, R, F, R 프라임 요걸 두 번 해주는 건데요. 움직임으로 따지면 앞면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올리고 앞면 내리고 왼쪽 오른쪽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쓰니까 이번 타유가 여기로 왔죠. 반시계 방향으로 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그럼 오른쪽부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반시계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앞면부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하면 된다. 자, 시계로 돌려서 원위치 할게요.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그럼 원위치. 이게 첫 번째 움직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아랫면은 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블록 빌딩 2 곱하기 2 블록들을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2를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아래 4개 맞추고 위에 2개 맞추고 총 6개를 맞추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얘네만 2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 요걸 어떻게 하느냐? 요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T펌을 쓰시는 건데 T펌을 쓰실 때 원래 T법은 RU 이렇게 해서 이제 R면과 U면 그리고 F면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RU, R', U' 그대로 다 쓰시는데 R이 아니라 RW를 쓰시면 돼요. 나머지 U랑 F는 그대로 한 줄씩만 돌리는 거죠. 그래서 T펌을 그대로 쓰시면 어떻게 되냐? 요 4개랑 요 4개가 바뀝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요 숨겨져 있는 엣지 2개가 바뀌게 되는. 그래서 요렇게 T펌이 쓰는 거예요. 보세요. W입니다. RW인데 제가 이제 표기는 RW라고 해드릴 거고 제가 지금 말할 때는 R이라고 할게요. RU, R', U', R', F, R2, U', R', U', R, U, R', F'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그냥 일반 T펌인데 R 대신 RW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밴디지 큐브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올려놨던 AI 밴디지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이 F 회전을 쓸 수가 없거든요. F 회전을 쓸 수가 없고 U 회전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E처럼 돌아가고, 그때 이걸 어떻게 일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는 거를 뒤에 지금 블럭 2개를 뒤에 두시고, 내가 바꾸고 싶은 걸 앞에다 놓습니다. 이렇게 앞에다 놓은 상태에서 요 상태로 쓰는 거예요. U2하고 T펌을 쓰는데 이번 T펌은 뭐냐면 하듯이 이 4개 통째로 R, U, F 이렇게 F를 요걸로 쓰는 거예요. 그냥 T펌 쓰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4개랑 요 4개를 바꾼다. 그래서 RU, R', U', R', F', F, R2, U', R', U', R, U, R', F' 이렇게 여기까지 쓴 다음에 마지막에 U'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위치가 좀 바뀌긴 했지만 이 조각이 이제 T펌 하면서 위치가 바뀌긴 하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2개가 바뀌면서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가지 방식, 2가지 움직임 꼭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뭐냐면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요거 센터가 항상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지금 흰색, 초록, 주황 블럭이고, 이렇게 블럭들 8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8개에서 블럭을 완성해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블럭이라는 거는 요 겉에 코너랑 겉에 엣지는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에 맞출 거고 얘만 맞출 겁니다. 얘만 이렇게 요 반달, 센터와 요 반달 모양 요거 안에 얘네만 맞춰서 8개를 맞춰주는 게 1단계예요. 근데 요거 완성할 때 바로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코너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돌리는 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맞출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여기가 초록 흰색이에요. 항상 얘가 같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반달이 항상 오른쪽에 있고 왼쪽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초록색, 왼쪽이 흰색인 조각을 먼저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좀 찾는 게 어려워요. 오른쪽 초록색, 근데 왼쪽이 주황색이죠. 얘는 아니고요. 헷갈리시니까 얘를 왼손으로 잡고 조각 찾으시는 게 좋아요. 얘는 왼쪽 초록이죠. 얘도 왼쪽 초록이에요. 오른쪽 초록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 초록인데 얘는 빨강이죠. 얘 아니에요.
오른쪽 초록에 흰색 여기 있네요. 자, 찾았습니다. 자, 그럼 요 조각이 아까 여기죠?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죠? 초록, 흰색 찾았는데 아이고 사라졌네요. 다시 찾을게요. 어디 갔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조각 찾는 게 좀 오래 걸려요. 초록, 흰색. 아까 기껏 찾았는데 사라졌네요. 초반이니까 돌리면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초반에는 맞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얘를 그냥 돌리셔도 돼요. 항상 돌릴 때는 2 곱하기 2처럼 RW, UW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록 흰색을 갖고 왔잖아요. 초록 흰색을 갖고 와서 얘를 U를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맞을 수 있죠. 이렇게 요걸로 계속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맞았어요. 맞으면 어떻게 하냐. 이 조각을 요 2 곱하기 2 블럭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오른쪽 올리고 앞에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시계 방향 돌리면은 지금 이제 맞아가지고 맞은 상태에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얘가 회전이 됐어요. 지금 초록 흰색 얘가 맞은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오른쪽 흰색 왼쪽 주황색 이래 쳤습니다. 오른쪽 흰색 왼쪽 주황색 오른쪽 흰색 얘는 왼쪽 흰색 자리고요. 오른쪽 흰색 여기 있네요. 자, 오른쪽 흰색 왼쪽 주황색.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서 참 맞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올려도 되지만 자, 지금 이 줄로 주황 흰색이 와야 되는데 지금 주황 흰색이 옆에 있죠. 요 면에 있잖아요. 즉 뭐냐면 이 면에 있는 거를 이 면으로 오게 돌려줘야 돼요. 즉 이 조각을요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두 번 하게 되면 자,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얘가 지금 이 줄로 왔어. 유면에 이 유면에 와야지 얘를 갖고 오면서 여기서 또 합체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 블록은요 벌써 지금 흰색 초록 흰색 주황 두 개가 맞은 거예요. 자, 또 시계 방향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요거만 맞춰주면은요 이 블록은 하나 완성되는 거예요. 주황 초록 주황 초록 오른쪽 주황에 왼쪽 초록. 이제 오른쪽 주황에 왼쪽 흰색이죠. 이건 틀려요. 주황 초록 주황 파랑 주황 여기 있네요. 주황 초록. 자, 우리가 지금 일로 와야 되는데 지금 요 회전면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회전면에 지금 없죠. 주황 초록 조각이. 얘가 지금 누워 있어요.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얘를 세워줘야 돼요. 그럼 얘가 항상 오른쪽 위에 이 조각이 오른쪽 위에 오게 두시고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앞에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앞에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두 번 해주시면 얘가 시계 방향 돌아요. 혹시 안 맞으면 한 번 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하게 되면 자 보시면 요 블록 볼게요. 요 원 내부에서 센터랑 반달 두 개, 센터랑 반달 두 개, 센터랑 반달 두 개 완성이 됐죠. 그럼 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거에서 아래다 네 개를 모아주는 겁니다. 먼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파랑, 왼쪽 주황입니다. 파랑, 주황, 파랑, 주황. 다 왼쪽, 왼쪽, 오른쪽 파랑. 여기 있네요. 오른쪽 파랑, 왼쪽 주황. 지금 돌리실 때 제가 함부로 이렇게 돌리시면 안 되는데 지금 맞는 여기 맞는 여기 있어서 얘를 지금 이 면은 마음대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돌린 거고요. 만약에 함부로 돌릴 수 없다면 얘를 갖다가 요거 먼저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황 아까 어디 파랑 주황 얘 있죠. 얘를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려주고요. 그렇게 맞춘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야지 돼요. 아래면을 안 흐트러뜨리려면.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줄게요.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황 흰색입니다. 주황 흰색. 아유, 주황 노랑이네요. 오른쪽 주황, 왼쪽 흰색. 주황 파랑이네요. 얘도 아니고. 주황 흰색 오른쪽 주황이 왼쪽 흰색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그럼 얘를 먼저 위로 올려주고 딱 주황 흰색이 맞아졌죠? 이렇게 회전면에 맞춰주시고 또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아까 맞은 조각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흰색 파랑 흰색 파랑 흰색 파랑 어디 있을까요? 흰색 파랑 여기 있네요. 흰색 파랑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흰색 파랑 이렇게 그럼 얘를 위로 올려줍니다. 올려준 상황에서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 두 번째 블록까지 완성돼요. 그리고 얘를 내려주면 되죠.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블록 하나, 블록 둘 이렇게 4개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부분은 좀 빠르게 4배속으로 스킵하겠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4개 맞추고 왔습니다. 빠르게 돌리긴 했는데 실제로 한 1분 얼마 조금 넘게 걸렸네요. 그러니까 조각 찾는 게 어렵지, 조각만 찾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돌리고 하면서 U나 U' 해줘서 맞추면 되는 거니까 조각 찾는 것만 익숙해지면 금방 걸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황색면을 다 맞췄네요. 자, 그래서 조각이 지금 블럭이 하나, 둘, 셋, 4개가 완성됐고, 이제 위에 4개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위에 4개가 남은 상황에서요, 이 2개는 똑같아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먼저 블록 하나를 맞춰볼게요. 뭐 얘부터 해볼까요? 이제는 조각 찾는 게 쉬운 게, 아래면에서는 필요한 조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미 다 맞는 애들이니까, 다 위에서만 찾으시면 되니까 점점 짧아집니다. 맞추는 속도가. 파랑, 흰색. 파랑, 흰색. 오른쪽 파랑, 왼쪽 흰색. 여기 있네요. 파랑, 흰색이. 아, 요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파랑, 흰색을 찾고 있는데 파랑, 흰색이 여기 있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 먼저 얘를요, 요렇게 된 거를 반시계로 돌립니다. 얘를 반시계로 돌리면 요렇게 먼저 유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반시계. 반시계는 앞면부터예요. 앞면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파란색 일로 왔죠? 그럼 얘를 딴 데로 치워줍니다. 옆면으로 치워주고, 얘가 지금 반시계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시계 방향, 이 흰색 파랑이 아래로 오게 시계 방향으로 이 블록을 다시 돌려줘요. 시계 방향은 오른쪽부터예요.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이 상황에서 다시 오게 되면 이렇게 흰색, 파랑, 흰색이 맞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어요. 이제 시계 방향 돌려줄게요. 자, 이번에는 흰색 빨강입니다. 흰색 빨강. 흰색 빨강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흰색 빨강.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시계 방향 돌려줘서 위로 요 면에 올려주고 흰색 빨강까지 맞춰주면 또 이제 2개 맞았고 마지막 3개 이제 시계 방향 돌려서 이번에 빨강 파랑입니다. 빨강 파랑 여기 있네요. 빨강 파랑 얘도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먼저 이 조각을 틀어줘서 빨강 파랑을 위로 오게 한 상태에서 가져가면 5개 완성.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냥 계속 돌리고 내리고 딴 데로 피하면 됐지만 아래면에 꽉 잡고 윗면에서 얘가 맞았잖아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U 회전을 해서는 반드시 U 프라임을 해줘야 돼요. 또는 U 프라임을 해줬으면 반드시 U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 맞은 5번째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서 왔다 갔다를 계속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빨강 흰색, 빨강 흰색, 아이고 빨강 노랑이네요. 빨강 흰색 여기 있네요. 빨강 흰색 얘가 여기 있으니까 반시계로 돌리면 여기로 위로 올라와요. 반시계는 앞면부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자, 여기 있죠. 잘 보시면 자, 빨간 흰색이 U2 해줘서 맞았어요. U2 해줬어요. 그럼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 조각, 코너 조각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 상태에서 다시 U2를 해주셔야지만 얘가 안 흐트러져요. 요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U2 U 해줬으면 U 프라임, U2 해줬으면 U2. 그 다음에 흰색 초록, 흰초 여기 있죠. 흰색 초록. 얘를 또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U면에 4층이 갔다 온 상태에서 또 U2네 하필이면 U2 해줘서 맞았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시계 방향 돌리면 여기가 안 맞는 게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다시 U2에서 일단 원위치까지 해준 상황에서 이제 빨강 초록을 맞춰주면 됩니다. 빨강 초록. 아, 초록 빨강. 얘는 빨강 초록이고 우리는 초록 빨강이에요. 초록 빨강. 초록 빨강. 초록 노랑. 초록 빨강.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얘도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려주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데 잘 보시면 얘가 맞았죠. 자, 얘를 U 프라임을 그러니까 아이고 U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맞게 돼요. 요렇게 맞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제가 U 프라임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U를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U를 해줬는데 딴 데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나머지 얘 조각들도 맞기 때문에 다시 U 프라임을 하게 되면 만약에 뭐 시계 방향으로 돌려줬다. 그래서 U 프라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얘는 맞지만 다시 또 기존에 맞았던 게 안 맞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 바로 뭐를 쓰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2번째 움직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얘는 건들면 안 되고 결국 지금 뭐냐면 얘가 여기로 와야 돼요. 지금 뭐냐면 요 네 덩어리, 요 윗면에 있는 네 덩어리랑 윗면에 있는 네 덩어리 2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T펌 쓰면 된다고요. T펌인데 어떤 T펌이다? R이 아니라 RW로 쓰는 T펌이다. 해볼게요.
R, U, R 프라임, U 프라임, R 프라임, F, F, R2, U 프라임, R 프라임, U 프라임, R, U, R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안 망가졌죠? 지금 흰색, 빨강, 파랑은. 그러면서 흰색, 빨강, 흰색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왔어요. 여기다 빨강, 초록인가요? 그럼 여기로 갔죠. 자, 2개 완성. 좀 이제 나머지 2개만 남은 거예요. 2개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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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리 하면 됩니다. 자, 빨강, 노랑, 빨강, 노랑, 빨강. 여기 있네요. 얘를 반시계로 먼저 돌려줘요. 반시계는 앞면부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요. 자, 노랑, 빨강. 자, 노랑, 빨강을 맞춰주고요. 자, 그럼 다시 지금 U 했으니까 U 프라임 가야 되니까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원위치 하게 되면 운 좋게도 원위치라면서 여기도 맞게 됐네요. 얘도 맞췄으니까 맞은 거 다시 또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자, 그럼 얘는 2개가 맞은 상황이에요. 지금 얘만 맞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얘가 2개가 맞았으니까 이번엔 얘를 맞춰줍니다. 얘를 맞춰주는데 노랑 파랑도 맞았네요. 그럼 또 시계 방향 돌려줍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빨강, 파랑. 지금 빨강, 파랑이 와야 돼요. 자, 빨강, 파랑이 와야 되는데 지금 빨강, 파랑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노랑, 빨강이 지금 얘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 한 번 더 돌려주면 이 노랑, 빨강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노랑, 빨강을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맞춰준 상태에서 아까 여기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지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계 방향 한 번 더 돌려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안 맞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게 되면은 빨강, 파랑도 맞고 노랑, 초록도 맞고 그래서 모두 맞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한 번에 우연찮게 다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맞추다 보면은 이제 여기 2개 맞고 2개 맞고 얘네 2개랑 2개만 맞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 여기서 T펌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왜 U2에서 요 T펌 쓰고 마지막 U 프라임 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조각 교환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바로 1단계예요. 블록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2번째는요, 2 곱하기 2를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곱하기 2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흰면, 흰 파빨이잖아요. 이렇게 흰 파빨이니까 흰색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흰색은 맞았는데 여기 안 맞죠? 지금 자리가 얘가 여기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2 맞추듯이 맞추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흰색도 맞추면서 옆면도 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블록이 맞게. 이렇게 하면은 이 2개가 바뀌었네요. 그냥 T펌으로 바꿔주자 뭐. 이렇게. 자, 그럼 아랫면 완성 보이시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맞춰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본인이 아는 방식으로 2 곱하기 2를 맞춰주시면 돼요. 아이고, 제가 뭐 공식을 잘못 썼나 보네요. 방향을 잘못 썼나 봐요. 그래서 노란 면 모두 완성했는데 아직 옆면이 안 끝났죠. 지금 보면은 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개가 바뀐 거예요. T펌. 당연히요. T펌 안 쓰고요. J펌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2단계는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원내부의 요 마지막 얘네들은 제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얘는 저절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내부가 모두 완성이 된 거예요. 자, 3단계는요. 그냥 일반 444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RW 회전은 없습니다. 이제 444 할 때 페어링 할 때만 잠깐 할 때 쓰시고요. 갔으면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444 맞추듯이 해서 얘네들 엣지 나머지 낄다란 엣지 있잖아요. 얄쌍한 엣지. 이 엣지들 페어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아시는 방법으로 그냥 페어링 하시면 됩니다. 흰색 초록이 어딨죠? 여기 있네요. 우와. 흰색 초록 빨강 여기 있네요. 빨강 파랑. 그 다음에 흰색 주황. 마침 또 위에 다 있네요. 그래서 원위치 하게 되면서 지금 3개 맞췄죠? 3개 맞췄을 때 맞춘 것들 그냥 올려주시고요.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다 올리고 오이샤 뒤집을까요? 뒤집어서 자, 또 해볼까요? 주황 파랑
여기 있네요. 주황파랑 올려서 이게 좀 걸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돌리실 때 444 나중에 하실 분은 막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하세요. 그냥 노랑 빨강. 야, 이거를 막 무시하고 막 빨리 돌리게 되면 폭발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노랑 주황. 노랑 주황 어디 있니? 제가 못 찾나요? 어디 딴 데 있나 보네요. 아, 여기 아래 있군요. 아래 있으니까 그럼 얘를 데리고 와야죠. 야. 그래서 또 3개 완성. 그러면 아래다가 맞는 것도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몇 개 안 남았겠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최종적으로 완성해 볼게요. 주황, 초록, 여기 있네요. 방향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노랑, 초록이 위로 들어와야 되니까 하면서 페어링까지. 아이고, 잘못했네요 제가. 뭐 한 번 더 하면 되죠 뭐. 노랑, 초록. 여기서 노랑, 초록이 이쪽에 있었군요. 다시 노랑, 초록하고 빨강, 초록. 얘가 아래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제 실수로 방향을 잘못 넣었네요. 이렇게 페어링 2개 됐고요. 그 다음에 노랑, 파랑 여기 있죠. 노랑, 파랑하고 마지막 엣지 3개가 남았네요. 이렇게 요 3개 남았으니까 얘 페어링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강, 흰색 빨강 이 아래로 들어가게 배치해줘서 원위치하게 되면 모두 페어링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444 방식에서 페어링 하는 걸로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전에 뭐 페리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빼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요 최종적으로 얘네들을 맞춰주는 건데 지금 쭉 맞추다 보면은 얘네가 좀 이게 여기 이렇게 막 방금처럼 얘네가 돌아가 있을 수 있어요. 돌아가 있는 거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알면만 돌려서 이제 흰면 먼저 맞추시고요. 흰면만 맞추시면 옆면은 저절로 맞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 얘네들을 넣어주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요게 이제 약간 다른 점인데 얘를 이렇게 넣으면 요 지금 요 흰색 파랑 있잖아. 얘를 갖다가 요 아래 자리니까 얘를 이렇게 넣게 되면 얘가 흰색이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건 크레이지만의 특징인데 먼저 얘를 위로 올려줘요. 윗면으로. 자, 윗면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윗면을 올린 상태에서 요 흰색 반달 엣지를 윗면으로 다시 올려줘요. 그럼 여기서 합체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흰면 맞출 때만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돼요. 그럼 주황색 맞춰볼게요. 주황색. 그럼 역시나 흰색이 위로 가게 먼저 윗면에다 빼주고요. 이렇게 윗면에 빼준 상태에서 주황색에 해당하는 흰색 반달 엣지 2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합체하시고 내린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빨간색도 여기 있으니까 빨간색도 맞춰볼게요. 그래서 빨간색, 여기 흰색 반달 엣지를 올린 상태에서 여기서 합체. 그래서 내린다. 이렇게. 마지막 초록색 윗면에 올린 상태에서 초록색 흰 반달 올리고 여기서 합체. 그럼 여기 흰색이 끝났고요. 나머지는 진짜 444랑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F12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얘를 넣는다. 하필이면 F12 넣으시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자신 없으시는 분은 코너 넣고 그냥 엣지 넣고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완전히 일반 444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니? 주황초록. 여기 있군요. 야. 그 다음에 여기 자, 옆면까지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3층 여기 마지막 4층만 남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아까 흰색 아까 우리가 엣지 이거 넣을 때 좀 달랐잖아요. 크레이지이기 때문에 윗면에 올려서 합체했잖아요. 얘도 이제 마지막 층에서도 조금 달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급 공식 쓰듯이 얘가 현재 상황을 보면 노란 면에서 이게 기역자인 상황이랑 똑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나는 이제 프리들이 뭐 PLL 공식, OLL 공식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이렇게 이 뭐죠? 테트리스의 요 모양인 상황이죠. 요 모양에서 지금 옆면에 노란 게 두 개가 이쪽인 상황. 여기서 뭐 내가 아는 공식을 써서 완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맞추시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란 면이 여기 코너 노란 면 다 맞고 요거 길 따라 엣지는 다 맞는데 얘네가 틀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얘네가 다 맞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로 맞춰야 되냐? 초급반 방식으로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초급반 방식 십자가 먼저 맞추고요. 십자가에 먼저 엣지들을 페어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너 오리엔테이션 맞추고요. 그 다음 코너 방향 맞추고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지 이 큐브를 마지막 3층을 쉽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십자가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 오리엔테이션. 그러면 지금 기역자 이런 상황이니까 F 트위스트를 두 번 해주면 되죠. 여기서 두 번 해서 F 프라임 하게 되면 십자가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다 아실 테니까 혹시나 만약에 이거 모르시면 초급반 제 요약 버전 영상 아래 링크 걸어둘 테니 그거 보세요. 맞는 거는 12시 두시고요. 안 맞는 엣지가 지금 이거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되죠. 시계 방향 R 프라임, U 프라임, R, U 프라임, R 프라임, U2, R. 자, 그러면 십자가 완성. 십자가 완성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완성된 상황이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십자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두 개 맞는 두 개는 안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코너 오리엔테이션 좌회전 내리고 우회전 올리고 좌회전 올리고 요 공식으로 하면 이거 한 번에 다 맞았네요. 한 번에 다 맞았고요. 혹시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코너 오리엔테이션을 맞추면 뭐 4개가 다 바뀔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치가 코너 위치만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 때는요. 다행히도 PLL 공식에서 A펌 있잖아요. 코너 3사이클 공식 그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큐브에서. 그래서 내가 아는 A펌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코너가 안 맞는 경우는 A펌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 두 개가 이거 예를 들어 요 두 개는 맞는데 두 개가 안 맞거나 두 개는 맞는데 두 개는 안 맞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런 경우가 바로 뭐냐면 이제 바보토끼 이빨이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맞추다 봤을 때 이게 두 개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는 맞았는데 이 두 개가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는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위치는 맞는데 이 짝대기만 서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때는 거기서 무시하시고 코너를 지금처럼 맞춰주시고 다 완성하면 얘네 둘만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그 이제 바보토끼 이빨을 해결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 바보토끼 이빨 발생한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반달까지는 다 맞는데 요거 짝대기 엣지만 두 개가 이렇게 바뀐 상황입니다. 이게 바보토끼 이빨 상황인 거고 여기서 이제 혹시 여러분이 그냥 아시는 그 바보토끼 이빨 공식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R2, 스몰 R2, U2, 스몰 R2, 그 다음에 UW2, 스몰 R2, 그 다음에 스몰 U2 이렇게 결과를 보시니까 처참하죠. 근데 이게 크레이지의 특징이에요. 크레이지의 특징이라서 함부로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여기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풀을게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바보토끼 이빨 공식 여기다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사용하는 바보토끼 이빨 해결 방식은 특큐유비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저도 거기 해법 영상에서 그걸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써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 여기서 알려드릴 거고 당연히 제가 배운 그 원본 영상, 해법 영상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하단 링크에다 걸어둘 테니까 꼭 가보시고요. 특큐유비님께서는 또 공식 하나로 해결해요. 디귿자 공식이라서 공식 하나로 이 큐브를 또 해결하시거든요. 저랑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서 또 한번 또 맞춰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그 방식 되게 재밌게 써서 자주 풀거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지금 엣지 두 개를 요렇게 놓고 씁니다. 혹시 만약에 기역자로 발생을 하셨다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놓고 쓰신 다음에 엣지 3사이클로 다시 맞춰서 코너 맞추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둔 상황에 쓰는데, 자, 먼저 얘를 여기로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스몰 U 프라임, 으악, 잠시만, 스몰 U 프라임, 이 상황이죠. 스몰 U 프라임. 그 다음에 이 엣지를 뒤집어 줘야 돼요. 이 엣지를 뒤집어서 다시 보내줄 건데요. 뒤집는 방법이 뭐냐? 오른쪽 X자 공식이에요. 오른쪽 슬래지 해머. 오른쪽 내리고 앞면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앞면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슬래지햄을 쓰시면 여기 있는 조각이 1로 들어오고 여기 있는 조각이 1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조각이 1로 가거든요. 이렇게 3사이클이 돌아요. 자, 근데 지금 원래가 이렇게 들어있던 게 지금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빨간색이 아래쪽에 있죠. 지금 빨간색을 위로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U 프라임을 해주면서 이 자리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슬래지햄을 또 넣습니다. 이렇게 다시 넣어요. 이쪽에서 오른쪽 내리고 앞면 내리고 오른쪽 올리고 앞면 올리고. 자, 그러면 빨간색이 위로 올라왔죠. 자, 윗면이 엄청 흐트러진 것 같은데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스몰 U 프라임 했던 거를, 자, 스몰 U를 해주면서 원위치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색이 어느새 맞았죠.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아랫면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아랫면 이게 스몰 D를 해서 얘를 보내주고, 역시나 엣지를 바꿀 건데 이번엔 어떻게 줄 거냐? 아까 슬래지햄머를 R부터 시작하는 걸 2번 썼잖아요. 이번에 거꾸로 F로 시작하는 슬래지햄을 쓸 거예요. 그럼 F로 먼저 시작한 슬래지햄을 쓰면 어떻게 되냐? 얘가 내려오고 여기가 1로 올라가고 얘가 1로 가거든요. 그래서 해볼게요. 앞면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앞면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그러면 지금 이 조각이 이렇게 있던 게 올라갔어요. 자, 지금 보면 주황색이 아래 있잖아요. 주황색을 위로 가게 바꿔야 되는데 얘 다시 앞면 한 번 더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U 회전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면부터 슬래지햄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앞면 내리고 오른쪽 내리고 앞면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자, 그러면 윗면 상황은 오른쪽으로 시작한 슬래지햄을 2번 썼고 그 다음에 앞면에 시작한 슬래지햄을 2번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식, 역공식을 2번씩 쓴 상황이라 원위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D 프라임 하면서 원위치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뭐죠 이게? 바보토끼 말도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큐브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큐브 크레이지 444 큐브 해법 영상을 한번 올려봤어요. 제가 이게 기존에 있는 해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모든 걸 보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구 걸 보고 배웠다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단 링크에도 참고 영상 알려드리는데 이 방법은 제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요 조각들이 이렇게 붙어 다닌다는 걸 알고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AI 밴디지를 떠올리면서 거기서 착안해서 제가 이제 개발한 해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조각 찾는 게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 조각 찾는 게 익숙해지고 또 AI 밴디지도 제가 좋아해서 막 한참 하다 보니까 조각을 빨리 찾게 되고 그러다 오리엔테이션 맞추는 것도 방향도 쉽게 맞추게 되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 방법이 저는 너무 쉽게 되더라고요. 쉽고 오히려 제가 이제 다음에서 이 하나 이제 중고급자를 위한 이제 공식 하나로 얘를 맞추는 거를 또 알려드릴 건데 그거는 사실 그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혹시 크레이지 444를 처음 도전하시는데 잘 못 맞추신다. 그러면은 요 해법으로 한번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초중급자용, 다음에는 중고급자용, 중상급자용으로 해서 크레이지 444 다른 해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